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업기초 능력의 10번째 능력입니다. 직업윤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진실입니다. 자, 직업윤리는 우리가 이제 인성적인 부분, 성격이 더 강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밑바탕이 되는 가치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업 생활을 하는 데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상호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을 위한다기보다는 같이 지켜야 될 그런 윤리적 규범이 있죠. 왜냐하면 윤리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윤리 같은 경우는 직업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윤리의 의미, 또 직업의 의미, 또 직업윤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우리는 이제 혼자서는 살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함께 어울려서 살기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윤리인 거죠.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제 기게스의 반지, 우리 플라톤의 이제 국가라는 데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 기게스라는 사람이 반지, 그러니까 절대 반지와 같은 것을 얻었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쪽으로 돌리니까 이제 투명 인간처럼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반지가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반지의 힘을 확인한 그 사람은 오히려 이것을 나쁘게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 들어가서 왕궁에 도착한 후 이제 나쁜 짓을 하고 왕국을 장악한 이런 사례인데, 이렇게 이제 일시적으로는 뭔가 멋대로 해가지고 자신의 절대적 권력을 이제 휘두를 수는 있겠지만, 이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시간적으로 얻은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오히려 도덕적 행위, 그러니까 윤리적 규범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이제 그 기반으로 얻어진 권력이 더 탄탄하고 오래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활동도 한번 보시죠. 다음은 이기심에 바탕을 둔 인간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생각해보고 빈칸을 채워보시오. 이제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죄수의 딜레마는 최근에도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해요. 서로 이제 검사나 이제 경찰관들이 수사하고 할 때 많이 쓴다고는 하는데, 이들은 구속되기 전에 서로 범행에 대해 이제 침묵하기로 한 거죠. 우리 절대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범행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으면 둘 다 가벼운 처벌을 받고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이들이 의사소통을 못하도록 각각 다른 방에 이제 가두고 신문을 했대요. 경찰은 이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하여 두 범인에게 각각 네가 범행을 자백하고 네 동료가 자백하지 않으면 너는 일단은 자백했기 때문에 무죄 방면이 돼. 하지만 네 동료는 무거운 형을 받을 거야. 그러나 네 동료가 자백하고 너가 얘기 안 하고 있으면 네 동료는 무죄. 근데 너는 굉장히 중형에 처해질 거야 라고 하면서 했대요. 그래서 범인이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할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A와 B가 범인이 있으면 둘 다 침묵을 하면 둘 다 1년 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나는 침묵할 수 있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부를 것 같아. 이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침묵하면 오히려 더 중형이 처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만약에 불었을 때, 자백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 본인이 이제 자백하고 상대방이 침묵하면 본인은 무죄지만 이제 상대방은 20년. 그럼 본인이 자백하고 또 둘 다 자백했을 때는 둘 다 10년. 하지만 본인은 침묵하고 상대방이 자백했을 때는 본인이 오히려 중형에 처해진다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둘 다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된대요. 모두 자백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이 상대방을 잘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배신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신을 배신할 것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위험에 처해야 하나라는 그런 이렇게 자괴감에 막 빠진다고 해요. 이런 부분도 이제 윤리적인 그런 갈등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한번 활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윤리라는 것은 윤리, 윤과 리의 합성어인데, 윤이라는 것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친구, 동료, 또래, 무리, 뭐 이런 등의 인간 집단을 뜻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나아가야 할 길, 도리, 질서, 차례, 법,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하나의 도리, 뭐 길, 질서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윤리에서 리라는 것은 다스릴 리, 뭐 원리 리, 이치 리, 가릴 리, 뭐 밝히다, 명백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대요. 결국 윤리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바르게 하는 것, 또는 인간 사이에 필요한 올바른 질서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 즉 삶의 목적과 방법, 책임과 의무 등과 관련되어 있죠. 이 동양적 사고에서 윤리는 전적으로 인륜과 같은 의미이며 엄격한 규율이나 규범의 의미가 배어져 있는 느낌을 줍니다. 윤리가 이제 윤리적 가치, 그러니까 윤리가 왜 중요한지, 윤리적 가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 이유는 일단은 모든 사람이 개인만을 위해서 이제 행동을 한다면 이 사회 질서가 붕괴가 되겠죠. 같이 우리가 이제 뭐 교통 질서도 빨간 불일 때는 서고 파란 불일 때 초록 불일 때는 걷고 이런 게 이제 나름 규범화돼서 사람들이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도 원활히 흐를 수가 있는 건데 뭐 마음대로 해봐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둘째, 모든 사람이 윤리적으로 행동할 때 혼자 비윤리적으로 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는 있어도 윤리적 규범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가치관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제 기계스의 반지와 같이 나쁜 짓을 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같이 더불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의 이익 추구와 도덕적 가치 신념을 기반으로 이렇게 윤리가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개인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인간이라는 것은 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도덕적 가치 신념을 기반으로 이제 쌓아져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또 윤리적 규범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제 동물적 본성, 소위 말하면 뭐 성악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욕구가 다 있는 거죠. 이기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되는 사물이나 행동을 좋아하고 반대로 방해되는 부분은 싫어해요. 누구나 다 그렇죠. 또한 인간은 이제 사회적 존재, 그러니까 혼자 살 수는 없어요. 혼자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혼자 아무리 먹을 게 많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사회적 존재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자, 개인의 욕구는 개인의 행동에 따라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과 협력을 바탕으로 충족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사회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 모든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위는 찬성을 하고 또 반대되는 행위는 비난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 이런 부분도 예전부터도 뭐 지키지 말아야 될 거, 해야 할 거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부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형성된 거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행위와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 등으로 각각의 가치를 인정받아 윤리 규범이 형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윤리 규범은 이 공동생활과 협력이 필요한 인간 생활에서 형성되는 협력의 룰이 반복되면서 형성되는 거예요. 윤리적 규범이라는 것은 이 공동생활과 협력이 필요한 인간 생활에서 형성되는 공동 협력의 룰이 반복되면서 윤리적 규범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윤리적 가치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변화되기도 해요. 우리 이제 추후에 다시 배우겠지만 그 직업 윤리 중에 그 근면,
예전에는 막 오래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부분을 더 중요시했다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워라밸이라고 해서 개인의 삶과 일의 삶을 이렇게 밸런싱을 맞추자 이제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뀌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윤리적 규범은 사람들과 같이 이게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 룰이 반복되면서 형성됩니다. 그럼 이제 윤리를 배웠어요. 그렇다면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왜 이제 그 직업을 갖습니까? 왜 일을 하죠? 일단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왜 사냐, 무엇을 위해서 사냐, 뭐 이렇게만 물어본다면 그 많은 철학자들이 결국은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어떨 때 행복하냐? 나는 돈이 많을 때,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 행복해.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추구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일단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의식주가 해결될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리고 자아를 실현할 때, 우리가 이제 매슬로우의 이렇게 욕구 단계설의 맨 위,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내가 해야 할 일, 나라는 거, 나는 역시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돼라고 느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이와 같은 경제적 안정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건강, 또 건강. 그러니까 지금 뭐 일을 안 하면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루틴한 부분을 이렇게 뭐랄까 일상생활에서 반복됨으로써 건강을 더 챙길 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건강, 또 자아실현 이런 것이 다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은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이거는 취미라고 하지 직업이라고 안 하죠.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또 직업이라고 해요. 자, 이 사례가 이제 새 청소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 이제 존슨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로비를 지나다가 청소부를 만났대요. 근데 이 청소부는 막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신나게 청소를 하고 있었대요. 그 대통령은 그에게 다가가 왜 그렇게 흥이 납니까?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니에요.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는 중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이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했다고 합니다. 추후에 이제 소명의식,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이 직업의식.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왜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천양지차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다음 사례는 비비안은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샌프란시스코 한 모텔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변기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이게 기쁨을 발견하면서 기뻐하면서 일을 하고 있대요. 그녀의 일과 목표 이런 소명이 그 사람이 바로 세계 최고의 변기 청소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변기 청소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본인도 베트남에서 이제 미국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감정적으로 그녀 자신이 고향인 베트남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이 샌프란시스코 모텔에서 집에서 떨어져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그러니까 그 투숙객들도 어찌됐든 집을 떠나서 여기 투숙을 하기 때문에 이 집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돌본다는 사실 그 자체. 그러니까 집처럼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청소를 했다. 이런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 세 번째 사례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청소 담당 직원이 있었다. 그 사람은 병실 바닥에 흩어진 휴지는 치우지 않고 그냥 휴지통만 비웠대요. 그래서 이제 몸이 불편해하던 이제 그 사람이 옆에 있는 휴지도 좀 치워주세요. 휴지통만 비우지 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청소부가 아니에요. 저는 휴지통만 비우는 일만 하고 있어요. 라고 했대요. 자, 좀 다른 사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일에 대해서 소명의식 그리고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면서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맥락적인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때 그 사람이 속한 관련된 일까지 이해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난 주어진 일은 이거예요. 이것만 할게요. 딱 그렇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저 사람 참 유능해. 저 사람 좀 그래. 뺀질이야.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요 세 번째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어진 일, 그것만 딱 하고 그 외적인 일은 절대 안 하는. 글쎄요. 어떤 사람이 더 그 직업인으로서 직업 윤리, 직업 의식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시기 바래요. 자, 다음 활동은 다음 각 항목이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표시하시오. 가족인지, 사회인지, 사회생활인지, 여가생활인지, 일인지, 종교인지, 학업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왜 또 일을 하는지, 또 왜 직업을 갖고 있는지.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 혹은 뭐 일 자체가 좋아서, 혹은 자아실현, 혹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삶의 의미를 느끼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 아니면 노후 대책을 위해서,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직업의 의미. 일단 이제 인간의 삶과 그 일이라는 쪽에서 이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분업이 발달됨에 따라 자기가 원하고 필요할 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을 단순히 이제 경제적 목적, 돈 벌기 위한 수단이야. 내가 진짜 입에, 뭐 풀침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러고 있지 않는다. 뭐 이러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일이라는 것이 꼭 경제적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일 수도 있고, 인간은 일을 통해서 자신을 규정하고 삶의 의미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은 의무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이 가진 하나의 권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업에서 직이라는 것은 사회적 역할의 분배인 직분, 그러니까 너가 해야 할 일, 업 또는 행위, 더 나아가서는 불교에서 뭐 얘기하는 뭐 전생과 현생의 인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직업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맡은 역할과 하늘이 맡긴 소명, 그리고 전쟁의 허물을 벗기 위한 과제 등으로 볼 수가 있대요. 직업이 갖추고 있는 속성을 계속성, 경제성, 윤리성, 사회성, 자발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계속성,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일을 하거나 계절 또는 명확한 주기가 없어도 계속 행해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의지의 가능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경제성. 직업이 경제적 거래 관계가 성립되는 활동. 일단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무급 자원봉사나 뭐 전업 학생은 뭐 직업으로 보지는 않죠. 또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자연 발생적인 이득의 수치나 우연하게 발생하는 이제 경제적 과실에 대한 것은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에 윤리성. 비윤리적인 영리 행위나 반사회적인 활동을 위한 경제적 이윤 추구는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는 뭐 범죄, 조직 뭐 이런 것은 직업이라고는 할 수 없죠. 또 직업이 뭐야? 저는 범죄인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성. 모든 직업 활동이 사회 공동체의 맥락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 자발성. 뭔가 이거 억압된 상태, 뭐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고, 뭔가 이 속박된 상태가 아닌 좀 자유롭게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이 이제 자율성, 자발성이 포함되는 부분이 직업이라고 합니다. 직업 의식은 개인이 직업 활동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재적 혹은 외재적 목적. 내재적은 뭐 아까 말한 자아 실현이라던가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일에 대한 의미, 그리고 외재적이라는 것은 이제 밖의 보상, 돈,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직업이나 일에 대한 가지는 관념, 가치, 습관, 인식 등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직업의식은 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도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유교 가르침에 따라 산농공상으로 신분을 달리하고 있고 학문과 정치에 관련된 직업만 높이 평가되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뭐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굉장히 자신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이름은 바뀌었지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바뀌었죠. 예전 이름으로 한국직업력개발원에서 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를 1998년부터 2018년까지 했더니 삶의 영역별 중요도가 2006년에는 가족생활, 일, 여가생활의 순위였다면 2010년부터는 이제 그 가족생활, 여가생활, 일. 그러니까 일이 예전에는 일이 그러니까 조직이 나의 삶이야 하면서 굉장히 일에 더 초점을 뒀다면 일의 순위 조금 이제 순위가 더 밀려났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개인의 삶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뭐 이런 게 나타났대요. 또한 이제 노후 대비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고려가 지난 20년간 중요해졌대요. 그리고 이제 지난 20년간 직업을 갖는 이유로 감소한 항목은 일 자체가 좋아서, 즉 직업 자체를 통해 즐거움이나 만족을 얻으려는 내재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보상을 중시하는 외재적 가치가 지난 20년간 더욱 부상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적 의무로서의 노동과 불로소득에 대한 혐오감 등 사회적 노동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는 의견에 2010년에는 3.70이었으나 2018년에는 3.38로 노동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돈을 벌 필요가 없어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 등에 대해서도 지난 8년간 동의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직업 윤리의 의미. 인간의 직업 생활은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따라서 직업 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업인 사이의 도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공통적인 도리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로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직업 윤리는 이제 직업 생활 안에서, 그 사람들 안에서 지켜야 될 공통된 도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의 말과 행동, 이 타이타닉호 뭐 영화로도 나와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타이타닉 그 호의 선장이 일단은 이제 배에 물이 차오르자 마지막 순간까지 키를 놓지 않고 배와 운명을 같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물이 차오르자 우리 이제 선원들한테 여러분들 임무는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제 여러분들 의무가 끝났다. 바다가 얼마나 험한 곳인지 잘 알겠다. 하지만 우리가 여성과 어린이를 먼저 구조하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구조를 했다고 하고, 존 스미스 선장은 끝까지 그 배가 침몰할 때까지 사람들 구조하고 마지막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장의 태도가 전 세계 선장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스미스 선장이 사람들을 향해 외친 Be British, 그러니까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라는 말은 그가 죽은 뒤 그의 동상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선장으로서 책임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투철한 거죠. 다음 주어진 사례를 읽고 주어진 질문에 따라 자신의 직업윤리에 비추어 빈칸을 채우시오. 고등학교 졸업해서 직업경찰이 됐는데 직업경찰에서 이제 교통신호 위반을 해서 한번 운전자를 확인했더니 친구였대요. 친구가 나 한 번만 봐줘. 누구야? 한 번만 봐줘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는 대학병원 의사다. 얼마 전에 중환자실 환자가 들어왔다. 근데 알고 봤더니 유명한 살인범이다.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한다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정을 다시 한번 위협하는 게 아닌가? 이걸 치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교통경찰로서 또 의사로서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일단은 원리 원칙대로 자신의 직업이 무엇인지, 자신의 지켜야 될 공부는 무엇인지를 잘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뭐 상황에 따른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정의란 무엇인가의 이슈가 있듯이 정답이다. 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직업윤리의 의미. 직업윤리라는 것은 직업 생활을 하는
이제 직업 활동을 하는 개인이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직업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범에 부응하여 개인이 갖추고 발달시키는 직업에 대한 신념, 태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례에서 교통경찰이라면 교통경찰로서의 직업의식, 의사라면 의사로서의 직업의식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직업윤리도 개인윤리가 굉장히 크겠죠. 그 안에 이제 직업윤리가 있겠지만, 인간 행복을 위해서 기본적인 가치 중심으로 관계를 이루는 사람 사이의 윤리관계에 비해서 이 직업윤리는 약간 보다 더 전문화되고 분업화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직업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직업 윤리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슨 기업과 단체 등 특정 조직체 내부 구성원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효율을 도모하는 특수 윤리가 있는가 하면 또 이게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사로서의 윤리, 교육자로서의 윤리 이런 식으로 직업에서 각각 지켜야 될 윤리로서 직업별 윤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직업 일반적인 윤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직업 윤리가 강조되는 것은 직업적 활동이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서와 안정 그리고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부패의식, 청렴도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어느 나라의 직업 윤리 수준이 낮을 경우 경제 행위 근간이 되는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직업 윤리는 개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분명한 비전과 바람직한 태도를 통하여 부와 명예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곧 그것이 직업적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진정한 직업적 성공은 부와 명예를 포함한 그 이상의 것, 그 직업의식을 잘 지키면서 이 부와 명예도 획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결여된 부와 명예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직업적 성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직업 윤리는 우리가 이제 소명의식, 내가 맡은 일은 하늘에서 주어진 거다. 하늘에 의해 맡겨진 일이다. 이렇게 소명의식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직업윤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천직의식. 나는 내 능력과 적성에 이게 딱 맞아. 역시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하면서 그 일에 열성을 갖고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 그리고 직분의식. 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 그런 의식. 그리고 책임의식. 직업인에 대해서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태도. 그리고 전문가. 내가 일을 하면 대충 해서는 안 되겠어. 이 분야에서 철저하게 전문가가 돼야겠어.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학습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봉사의식. 이 부분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주어진 국가, 사회, 이런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봉사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그래서 한국인들이 주로 사회에서 직업인이 갖춰야 될 중요한 직업윤리 덕목으로는 책임감, 성실감, 정직함, 신뢰성, 창의성, 협조성, 청렴함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추후에 이제 우리가 근로윤리, 그러니까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책임감 있고 준법의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동체 윤리 이런 부분을 추후에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업윤리 전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